그러니까 10억이면 5억이 있는 게 아니고 한 5천만 원에 1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9.5억을 대출을 받겠다는 거야 이게. 자 이러면 내가 좀 말이 되나? 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요소부터 사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어떻게 나 있냐,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절반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B에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야 너희가 공사해 주기로 했잖아, 너희가 시공해 주기로 했잖아, 특이사항 조항 봐, 설계를 맡기면 너희가 시공하기로 돼 있잖아, 너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설계했던 건 우리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사할 수밖에 없이 조약이 이렇게 물려 있다고. 큰일 났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게 카메라가 밑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약간 깔아보는 것 같고 느낌이 조금 좋네요. 이리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사람이 좀 이목구비 조금 또렷해지나. 이게 카메라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찍는 게 더 이상하나. 아무튼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전에 썰을 풀다가 말았죠. 그 썰을 풀다가 말은 이유가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제가 그 촬영하고 그때 3시 20분까지 어디 가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체육회 이사로 뽑혀가지고 위촉장을 받으러 저기 있거든요. 위촉패가. 위촉패 제2023-40호 위촉패 박준혁. 창원시 체육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기하를 존경까지 받고 있진 않은데 창원시 체육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기하를 창원시 체육회 이사로 위촉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창원시 체육회 회장 박성호 해가지고 위촉패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랬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나? 아무튼 이사 주 박희훈호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준혁 이와 내용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거기에 내용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어디 뭐 기업 회장님 뭐 어디에 뭐 어디 뭐 이런데 아키오노 종합건설 대표 해가지고 뒤에 박준혁 해가지고 그 생년월일 딱 적있는데 제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 막두이에요, 막두이. 아무튼 젊은 나이에 좋은 자리에 좋은 역할로서 제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드FC 개최도 창원에서 했었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조금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 썰을 못 풀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는 그냥 잡담하다가 뒤에 본론을 가다 보니까 잡담하는 시간에 썰을 풀다 보니까 뒤에 주요 내용이랑 전복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한다고 썰만 따로 좀 풀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썰을 좀 풀어드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이것도 한번 이건 날 잡고 한번 풀어드려야 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썰을 푸는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재미로 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썰을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A다치라는 사람이 사건이 있었죠.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를 불렀던 거였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공사에서 공정률보다 기성금을 많이 타가고 있었고 곧 안에 있어서 하청업체들이 돈 못 받았다고 들이대면서 A-를 괴롭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괴롭힐 것이다 라고 보고 미리 다 수집해서 일을 해결해 드린 사안이 있었어요. 결국 해결을 다 마무리해 드리고 그분은 카페를 오픈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던 찰나에 B를 만난 거였습니다. B가 A-한테 얘기하기를 야, 이 엄청나게 이게 얽히고 설키고 엮인 사안을 어떻게 풀어냈냐 했는데 A-가 저희를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박 대표 나도 안다. 나도 건축할 건데 미팅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 이리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도 바빴고 A-의 소개이기 때문에 건축 상담만 해주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B를 만났어요. B를 만났는데 이제 B라는 분이 말이 상대방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본인의 말만 하고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공사가 하기 힘듭니다. 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수용이 되든지 싫으면 싫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서 계속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그때 당시 B의 현황을, B의 사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B의 사항이 땅을 이렇게 실제 약간 직사각형이에요. 2,500평. B라는 분이 땅을 2,5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2,500평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도로공사. 4차선 도로공사를 이렇게 쭉 하고 있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차량 통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회도로가 필요해서 우회도로를 내준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어떻게 나 있냐?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절반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우회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회도로가 있으면 공사는 우회도로 끝나고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 내에 있는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 준공이 나는데 중간에 이 길이 뜨길이 있으면 이 도로가 끝날 때까지 준공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금적으로 약간 고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도로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문의를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분 B가 연락 왔는데 이 도로 공사를 완료를 하는데 이게 공사 중인 도로예요. 공사 중인 도로가 그때 당시에 약 3개월 후 준공이 난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3개월 후에 준공이 난다는 것은 3개월 후에 우회도로를 없애겠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3개월 후에 진행하면 되겠네요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한번 궁금해서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우회도로를 내주면서 혜택 같은 거 받은 거 없냐? 도로를 내주는데 어떤 혜택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임대료를 받던지 뭐 이자를 받던지 왜냐면 토지 구입하면서 대출을 끼고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가야 되는 이자가 있을 텐데 그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 거는 토목공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토목공사. 저희는 건축공사가 주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도 물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는 주가 아니고 건축공사가 주죠.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토목공사를 땅을 빌린 업체에서 해준대요. 여기 뒤에 옹벽도 있고 가변도로도 있고 막 이렇게 길이 막 난잡하게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옹벽을 다 쳤어야 되는데 옹벽도 쳐주고 이게 말하려니까 좀 복잡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가설, 기본적인 일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알아야 이 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이 이랬던 거예요. 여기가 도로 개발하고 있던 거고 이건 B의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로랑 이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 갭이 생기잖아. 자, 이거를 이게 절토라 그러죠.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려주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공사비에 관련된 얘기로 넘어갑니다. 공사비에 관련된 얘기로. 저희 오시는 분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1,000몇 명을 만났는데, 몇 분을 만났는데, 만나서 미팅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설계를 해온 건 잘 안 해드린다. 그리고 해왔다면 견적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고, 도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 해드릴 수 있다. 근데 통상적으로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 계약만 한다고 해서 건축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시공 계약이 또 따로 있어요. 설계 계약과 시공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제가 미리 예상 금액을 받습니다. 건축주님께서 건축비로 쓸 수 있는 예정 금액을 오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에 맞는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5억이면 15억에 맞는 설계가 나오고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떡줄 사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뭐 10억 가지고 있는 분한테 20억짜리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책임한 일이니까 예상 금액을 받게 돼요. 이렇게 받아서 설계를 할 때 이 공사비가 15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림을 그려냅니다. 설계 계약하고 시공 계약 동시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 15억을 예상 기준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기는 하지만 이 도면 그린 거에 대해서 실제 원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5억인지 14억인지 16억인지
그래서 실제 도면 그리면은 우리가 적산을 해요. 적산을 해서 시공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으로 저희가 로테이션을 돕니다. 원가도 모르고 계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원가 적산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게 돼요. 물론 이건 순공사비예요. 순공사비. 자, 이렇게 협의를 본단 말이죠. 그때 B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사비로 쓸 돈이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이라 할게요. 예를 들게요, 그냥. 자, 이렇게 예상 비용을 받으면 이 예상 비용이 실제 현실 가능한 비용인지를 검토를 해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결국 10억이라는 돈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자,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여쭤봐요, 항상. 그래서 현금 비율은 얼마, 대출 비용은 얼마 물어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저희와 계약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50% 이상씩 다 들고 계세요. 근데 5%? 그러니까 10억이면 5억이 있는 게 아니고 한 5천만 원에 1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9.5억을 대출을 받겠다는 거야, 이게. 자, 이러면 내가 좀 말이 되나? 하겠죠?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로 가냐? 토지를 옛날부터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에 이제 묵혀놓은 돈이 많이 있겠거니라고 봅니다. 그냥 토지에 대출을 몇 프로 쓰고 있냐 물어보니까 토지에 대출을 80% 쓰고 있대요. 토지 담보로 80% 쓰고 있는 거면 다 쓴 겁니다.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컨대 토지로 10% 정도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잔여 금액이 한 70% 남아 있으니까 이 70%를 이 현금으로 예탁을 해가지고 현금 예치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이면 저는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설계 계약 단계에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설계 플러스 컨설팅 계약 같이 체결을 해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어떻게 낼 줄 모른다. 또는 돈이 조금 모자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을 때는 순전히 은행에서 돈 뽑기 위한 목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합니다. 컨설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노후조민박에 관련된 허가, 뭐 관광공사업, 관광펜션, 은행 융자, 뭐 대출 모든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 사항에 맞게끔 딱 필요한 것들만 컨설팅을 해드리긴 해요. 근데 이거는 컨설팅도 안 될 사항이야. 나는 내 능력으로 이거 못 풉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3개월 후가 아니고 공사가 한 9개월 걸린다 했어. 9개월 걸린다 했어.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왜냐면 설계 기간을 내가 빼버렸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8개월 정도 남았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을 구했다는 겁니다. 박 대표 돈 구했다. 계약하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돈을 구했다고 하는데 최소 20-30%는 있어야 되는데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못 구한 거예요. 15% 정도. 구했다 하셨다 하더라도 15% 가지고는 저는 힘들 거라 보입니다. 아니면은 저희한테 컨설팅 한번 맡겨보시죠. 저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냐면 15% 정도는 풀 수 있거든. 어떻게든 이렇게 요리를 잘 해가지고 풀어내려면 풀어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풀어낼 테니 컨설팅 계약을 합시다. 근데 이제 그때 여기서부터 사실 잘못된 거지. 사실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됐냐면 이랬어. 그때 정확하게 기억난다. 박 대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 때까지 사업하고 살았는데 박 대표가 젊어서 이런 거 못 풀어낸다. 내가 다 풀어낼 때 걱정하지 마라. 빡상하더라고 이게 기분이. 토지까지 포함하면 50억이 넘어요 이게. 30억이 넘어가는 캣바는 지점장 전결이 아니지.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그룹장이나 그랑 소통을 해야 되는 지점장이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야 이거 돈 되나 안 되나 해줄래 안 해줄래 할래 말래. 그거 해야지. 해줘야지. 네 하는 거면 해줘야지. 들었지요? 해준다는 거 들었죠? 야 그래 알았다 하면 끊는데도 근데 그거 정확하게 서류 한번 가와야 된다. 허가 서류하고 정확하게 가와봐래.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 저는 안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된대 무조건. 박 대표는 아직 어리가 젊어가 안 돼.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건 하는 거지. 젊어서 안 된다. 내가 알아서 해놨게. 설계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설계 계약.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류했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설계 계약을 했죠. 하면서 설계 계약을 쭉 하다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득하고 나니까 2개월이 남았던 거지. 봐요. 여기 B라는 건축주가 있고요. A는 우리라고 할게요. C가 등장하죠. C가 누구냐? 토목공사.
우회도로 사용했던 토목공사업체 있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건축주님, 지금 우리 땅이 이렇게 있고 우회도로공사로 이렇게 땅을 쓰고 있는데 C업체에 요청해서 이 부분만 토목공사를 조금 해달라고 하면 안 되냐, 땅만 낮춰달라고 하면 안 되냐 라고 제가 얘기를 요청을 했어요. 왜? 여기는 2개월 동안 시간을 낭비해야 되잖아.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그래서 건축주님 카페는 8월이나 9월 또는 7월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시간 다 기다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 때쯤 오픈해야 되니까 최대한 좀 빨리 땡기기 위해서는 위에 땅이라도 먼저 땅을 끌어내야 된다. 이건 우리 건축 계약하기 전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두 동을 왔는데 이것까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요청을 했어요. B가 C한테 얘기를 했어. C가 이거 공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해주고 있었던 차이였어요. 왜냐면 C 때문에 B가 이 공사를 못하게 된 거니까 공사를 해줄게 해가지고 이걸 닦아주더라고요. 이렇게 B가 이제 건축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공사를 해야 되니까 건축 계약하기 딱 직전에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 땅을 팔았대. 제3자한테 팔았대요. 요가 B 땅이고 여기 D 땅, D라는 사람한테 이 땅을 팔은 거예요. 이 상황부터 머리 아픕니다. 왜? 설계 변경해주고 뭐 변경 다 변경해주고. 근데 또 땅을 팔고 B가 D한테 땅을 팔고 B가 D 땅을 임대하기로 했대. 네 땅 내한테 10년만 좀 빌리더라. 내 니한테 팔았지만 10년만 빌리노. 내 임대료 줄게. 해서 빌린 거야 또.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국 돈이 없어서 이 땅을 판 거예요. 이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점점 이 사람 돈의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B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이 상황을 보자마자 시공 못하겠다. 시공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설계를 하면 우리가 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설계했던 건 우리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사할 수밖에 없이 조약이 이렇게 물려 있다고. 큰일 났다. 야,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짚고 가자. 해가지고 정확하게 관계자 변경하고 D에 대한 것들하고 B에 대한 것들하고 다 분할을 했어. 계약도 D랑 계약 따로 하고 B랑 계약을 따로 해야 되겠다. 엄청 구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변호사를 끼고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계약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반을 쪼개서 여기는 D, 여기는 B 이렇게 땅을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을 팔아놓고 임대를 내준 거예요. 요거는 월세를 내고. 그러면 이 건물에 올라오는 집 있죠? 이 집의 소유도 D가 해야 되고 이 집의 소유는 B가 해야 돼요. 이것도 서로 빌려주고 임대하고 월세 주고 하기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항 속에서 겹겹이로 끼어 있는 게 우회도로 공사하는 거. 이렇게 해서 D와 B와 A가 있으면 다 계약을 합니다. 저희하고 계약 체결을 해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 조약이 물려져 있었고 B에서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야, 너희가 공사해 주기로 했잖아. 너희가 시공해 주기로 했잖아. 특이사항 조항 봐. 설계를 맡기면 너희가 시공하기로 돼 있잖아. 너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랑 계약했지 D랑은 하지 않았잖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거지. 왜 우리가 협의 없이 D한테 땅을 팔고 이걸 또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임대했기 때문에 소유는 내 소유다. 그러니까 해주면 된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이 계속 되니까 알겠다. 우리가 공사해 주겠습니다. 해서 건물 쪼개가지고 그 지분만큼 딱 금액을 나눠가지고 건축공사를 계약을 했죠. 자, 점점 사항이 터집니다. 어떤 사항이 터지냐면 갑자기 B가 A한테 연락이 와서 C가 토목 안 해준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무조건 공사 내면 끝내줄게. 한번 해보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다.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80%를 진행한 거예요. 2달 만에. 자, 12월 기성청구. 돈이 안 나와. 이때부터 돈이 안 나와. 니 내 뽀사질 줄 알고 그래 버틴 거 아니냐고. 나 절대 안 뽀사진다.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버틸 수 있는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금. 안 줘도 된다고 그거. 나 열심히 해서 끌으면 된다. 가 있어.